네, 6일째 장관 후보자님, 그 후보자 지명되신 걸 우선 축하드립니다. 아주 중차된 시기에 내정이 되셨는데 앞으로 유 장관 후보자께서 많은 활약을 하시길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여야 동료 의원님들 모두 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좀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도 신뢰 프로세스가 이제 안보와 대화 그 두 개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북한의 안보 위협에는 철저히 대비하면서 그리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관계 개선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 그런 것이겠죠. 근데 안보 위협에 이제 대비한다는 것은 최근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북핵 실험이 있고 여기에 이제 국제적 제재가 추진이 될 것이고 거기 우리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신뢰를 쌓아가서 전반적으로 북한 문제라는 보다 큰 틀에서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이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상호 선순환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부 여기에 여 포인트에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인도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그냥 대북 유화 정책으로 보여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국면에서 마치 곧 탈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북핵 문제라는 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는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제재도 풀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결과적으로 그 관계도 개선을 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문제라는 보다 더 큰 틀 속의 문제도 풀 수 있을 것이냐는 굉장히 이게 말은 쉽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어려운 과제인 것이죠, 사실. 이 두 가지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 정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선 단초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유엔에서 제재가 이제 곧 결의안이 나올 것이고 거기 이제 우리는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인도적 지원 문제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도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도 얼핏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쉽게 시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상황이 쉽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보였는데 그 상황이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함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대북 제재 국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재 국면 때문인데 우리 국민이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냐 아니면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이 제재 국면 하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느냐. 어느 쪽이라고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뭐 그것은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라고 그렇게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울 거라고 그럼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더욱더 우리가 이 인도적 지원 문제, 특히 그 영유아에 대한 지원 문제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걸 추진함으로써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퍼핸드, 그러니까 보다 도덕적 우위에 서게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말이 많은 것이고 만약 그것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북한은 자신들의 주민들의 정말 기본적인 인권의 그러니까 인권에 해당하는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우리 국내의 비판 여론을 너무 의식지 말고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도적 지원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모니터링 아니겠습니까? 그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과거 정부에서는 양자적 지원, 남한이 북한에 직접 지원할 때 드는 그 비용을 다 주면 좋은데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면 행정 비용이 발생해서 그만큼 북한으로 가는 지원 물품이 줄기 때문에 양자 지원을 선호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검증 문제가 상당히 많이 해결되기 때문에 저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이것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저희가 지금 내놓고 있는 그 공약, 그 내용에 지금 존경하는 심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WFP라든가 유니세프를 통한 그런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한 그 우선적인 인도적 지원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을 물론 고려해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린 거는 과거에 보면 특히 통일부가 그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좀 주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급적 더 많이 주고 싶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에 대한 행정비용이 검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훨씬 북한 주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에 갈 수 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거는 북한 주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신뢰 프로세스에서 나오지만 우리가 타겟팅 하는 것은 북한 주민의 삶의 개선이죠. 그것이 100% 한반도 전체의 행복 시대를 추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 정보와 차이가 있다면은 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이 행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북한 인민군 사령부인가요? 거기서 나온 이제 보면 정전협정 파기를 하면서 제2, 제3의 대응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혹시 북한이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무력 도발이 될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께서 예상하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답 굉장히 많이 하시네요. 근데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렇게 상황이 이건 통일부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북한이 어떤 무력 도발을 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는 통일부의 조치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가장 중시하는 북한에 대한 교류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이 문제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풀어가는데 통일부 장관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어느 정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도 통일부에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4,400만 원입니다.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전체도 모르시니까 730만 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안 했다는 얘기예요. 통일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쳐져야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고, 이 문제는 통일부가 반드시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예산 얼마 잡혔는지 참고로 아십니까? 통일부 예산 말씀이십니까? 똑같이 인권 분야는 4,400만 원 잡혔습니다. 네. 4,400만 원이 아니고 44억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북한 인권법 17대 국회부터 계속돼 왔었는데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야의 대립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인권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인권법 안에 인권재단이 있는데, 그 인권재단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좀 보시고요. 과연 북한 인권재단이라는 것이 북한 인권법에 꼭 필수적인 것인지, 만약 그것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라면은 북한 인권재단을 빼고서라도 통일부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못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전 더 중요하다. 지금 이 차원에서 인권재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 인권법을 만들어서 통일부 관련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권재단이라는 아이디어가 맨 처음에 나오고 사실 통일부도 상당히 거기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꼭 거기에 고집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이 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것을 감안한 북한인권법 초안을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여태까지 나온 것을 조금 수정한 안을 다시 낼 생각을 하니까 나중에 이 문제는 통일부하고도 그 과정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경 써주길 바라는 게 탈북자 문제입니다. 탈북자 문제인데 지금 탈북자 문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을 하고 나중에 답변을 한꺼번에 해주세요. 탈북자 문제에 대한 우리 후보자의 종합적인 견해, 그다음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며 그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예, 중요한 심조 위원님께서 굉장히 많은 이 아이디어도 주시고, 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주셔가지고, 제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장관에 취임이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탈북자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제가 고려해서 정책에 유념하겠습니다. 네, 심윤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존경하는 홍익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